안녕하십니까. 영시할 시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6번째 시간으로 커밍스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교재로는 344쪽 있는 시고요. 제목은 The Cambridge Ladies Who Live in Furnished Souls 라고 되어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커밍스라는 시인의 얼굴을 사진을 캡처해서 옆에다 한번 달아놔 보았고요. 미국 시인입니다. 1894년에 출생해서 1962년에 사망했으니까 한 68세 정도였고요. 아마 뇌졸중으로 사망한 걸로 기억합니다. 매사추세츠 출생이고 학벌이 좋으세요. 하버드를 졸업하셨고 석사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태어난 때가 1900년대 초반이니까 1차 세계대전에 참가도 했었고요. 약간 실험적인 느낌의 시를 많이 썼고 풍자의 느낌 시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시는 사실 14행의 시예요. 영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4행의 시가 옛날 시나 요즘 시나 꽤 많이 쓰이는데 옛날 시는 당연히 소넷이라고 불리는 장르로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양식이긴 하지만 보통 영국 소넷, 셰익스피어 소넷이라고 불리는 그런 소넷의 형태로 영국 시 아주 표본이 되는 시 유형 중에 하나고요. 이 부대의 시도 마찬가지로 현대시긴 하지만 14행의 시로 대략 형식은 소넷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 뒤에 좀 라임이 조금 달라서 예전 고전 형식의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시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 소넷 같은 경우 154편의 시를 썼는데요. 희곡 말고 소넷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보통 소넷 제목을 얘기했을 때 셰익스피어 소넷 같은 경우는 그냥 첫 행을 제목으로 쓴 경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커밍스의 시도 첫 줄 The Cambridge Ladies Who Live in Furnished Souls를 그대로 이제 제목을 쓴 것 같고요. 첫 줄을 제목으로 쓰거나 아니면 아예 제목을 처음부터 달지 않았거나 이런 느낌입니다. 기존의 패턴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생각해 본다면 이분은 자기 이름도 서명할 때 소문자로 썼다고 하는 썰이 있어요. 원래 시 제목들은 Cambridge Ladies Who Live Furnished Souls는 대문자로 써야 되거든요. 의미를 갖는 형용사나 명사한테 보통 대명사로 많이 써요. 근데 그대로 소문자로 남긴 의도가 있기도 하고 첫 줄을 그대로 제목으로 그냥 취한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커밍스는 사망 당시 때 1960년대죠. 그 당시 때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인으로 꼽히는 로버트 프로스트예요. 가지 않는 길, 더 로드 낫 테이큰 여러분이 자주 알고 있는 시일 텐데 그분 다음으로 많이 이 커밍스의 시를 미국 사람들이 읽었다고 하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좀 소넷을 많이 쓴 것 같고요. 흑인 느낌의 어떤 블루스나 아니면 세타이어, 풍자, 현실에 대한 풍자의 느낌이 아주 강한 시인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한글시를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영어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갖춰진 영혼에서 케임브리지 숙녀들 에드워드 에스틀린 커밍스. 갖춰진 영혼에서 사는 케임브리지 숙녀들은 그리 아름답진 않아도 편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또 격식을 갖추지 않는 활달함의 냄새가 없는 교회의 신교도 은총을 받는 딸들이다. 그들은 예수와 롱펠로우를 믿고 있지만 둘 다 사망했고 이들은 변함없이 많은 일에 흥미를 갖고 있다. 지금 글을 쓰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둥이란 존재를 위해 뜨개질하는 기쁜 손가락을 여전히 찾고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변함없는 얼굴이 수줍게 N 여사와 D 교수의 추문을 퍼뜨리는 동안 케임브리지 여성들은 때때로 케임브리지 위에 연보랏빛의 모서리가 없는 하늘 상자 안에 환한 사탕의 조각처럼 달이 덜컹거릴지 아닐지 신경 쓰지 않는다. 조금 어렵죠? 일단은 케임브리지에 여자들이 나오는 걸 알겠는데 이 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를 여기서 파악하는 게 이 시의 이해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행씩 끊어가면서 원문을 한번 추적해보죠. The Cambridge ladies who live in furnished souls are unbeautiful and have uncomfortable minds. 후부터 ladies를 꾸며주는 형태예요. 그죠? ladies가 주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are, 그 다음에 have,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케임브리지의 여자들, 숙녀들, 근데 이분들은 live in, 살고 있어요. furnished souls. furnish는 어떤 가구 있죠?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비치하다, 설비되어 있다, 공급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직역하면 갖춰진 영혼, 공급된 영혼, 뭔가 집이 좀 부유하고 잘 사는 집에 이렇게 붙박이장이라든지 아주 좋은 고급 가구들 있잖아요. 그거에 좀 비유를 해서 갖춰진 영혼에서 살고 있는 케임브리지 여자들은 unbeautiful, 이쁘지는 않아요. on이 붙었으니까 예쁘지 않으니고 가지고 있어요. 뭐를? comfortable mind,
아주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뭔가 집이 부유하니까 뭐 얼굴이 예쁘진 않더라도 편안한 마음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 3, 4행 보겠습니다. Also with the church's Protestant blessings daughters, unscented, shapeless, spirited. 그러니까 with blessing은 이제 전치사 구고요. 네, unscented 이하 형용사 3개는 daughters를 설명해주는 말, 형용해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뭘 갖고 있냐면 교회의 프로테스탄트, 신교도, 구교도, 캐톨릭이 구교고 프로테스탄트가 신교죠. 보통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교회의 개신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의 축복을 받은 그런 딸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unscented, 센트가 향기, 냄새란 단어잖아요. 향기가 없는, 냄새가 없는. shapeless, shape는 형태란 뜻도 되는데 사람의 성품과 관련돼서는 뭔가 형식이나 격식을 갖춘 느낌의 단어로 봐서 리스가 붙어서 그래서 격식을 갖추지 않는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격식을 갖추지 않는 스피리티드. 스피리트가 정신, 뭐고 하고자 하는 뭐 의지 이런 건데 활달한, 기백이 넘치는 이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죠. 약간 S자를 또 맞춘 느낌이 3개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nscented, shapeless, spirited를 셋 다 묶어서 격식을 갖추지 않는 활달함의 분위기가 없는 딸들. 격식에 상관없이 솔직하게 생기발랄한 느낌은 전해지지 않는 여자들이 뭔가 길들여져서 있는 여성의 느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They are believing Christ and Longfellow, both that are unvariably interested in so many things. 또 여기서 그들은 계속 레이디스를 지칭하는 말일 것 같아요. 믿어요.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롱펠로우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라고요. 1800년 초반 살았던 미국 시인이고 단테의 신곡 디바인 코미디 책을 처음으로 미국에 번역한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고요. 이분도 교수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좀 그 당시에 이제 사람도 구미에 맞게 쓴 느낌이라 통속적이고 낭만이긴 한데 교훈적인 색채가 강해요. 약간 지루한 느낌은 없잖아 있는 시인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많이 읽힌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롱펠로우를 믿고 있는 그들. 근데 이 둘 다 사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묶어서 해석한다면 둘 다 사망한 예수와 롱펠로우 믿고 있다 이들은. 그리고 또 이들은 unvariably, vary 하면은 변하다, 다양하다 뜻이 2개잖아요. V-A-R-Y 거기에 인이 붙고 부사구 형태가 붙은 형태입니다. 변치 않는, 변함없이, 언제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관심이 많아요. 뭐에? 많은 것들에. 뭔가 이런 거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아주 부유한 집안의 딸들, 숙녀들인데 너무 곱게 커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문이나 이야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교회도 다니고 있고 따로 솔직함이나 활달함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마음은 편안하고 미모는 그럭저럭한 그 여성들을 지금 쭉 설명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7, 8행 보겠습니다. 이거가 제일 까다로울 거예요. At the present writing, one still finds delight the fingers knitting for the is pose.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2번 끊어볼게요. At the present writing, 현재 글쓰기에서 그죠? 이렇게 꾸며준다고 보고요. one, 일반적인 사람, 누군가는 여전히 find, 발견한다. 물음표가 있으니까 발견할까라고 해본 거고요. 뭐를? 기쁜 손가락을. 근데 뭐하는? knitting, 뜨개질하는 기쁜 손가락. 그럼 이해가 되죠? for이야. 뭘 위해서? The is pose. is pose. 요게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게 관용 구문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앞에 the라고 붙은 거 보니까 the is pose를 위해서라고 일단 직역이 되잖아요. 또 po를 대문자로 쓰기도 했고 po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으로 기둥, 막대기, 그다음 뭐 north pole, south pole 하면 북극, 남극의 극이라는 뜻이 돼요. 속어로 막대기, 기둥이란 뜻이 있어서 기둥서방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남성을 상징하는 말로 또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게 폴인가요? 라는 말을 위해서 뜨개질하는 손가락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여성들이 이게 폴인가요? 라고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뜻은 폴이 어떤 기둥 막대기니까 또 폴 관련된 이제 표현을 보면 poles apart, 기둥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돼서 뭔가 동떨어지는 느낌이고 up the pole 이렇게 쓰게 되면 제정신이 아닌 정신나간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폴은 기둥인, 이 기둥은 자잘한 기둥이 아니라 뭔가를 제대로 떠받치고 있는 기둥의 의미를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어떤 논리, 기준, 통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게 폴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여성들의 느낌은 여러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분이 높은 분이신가요? 아니면 이거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들이에요?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라는 느낌으로 표현한 is false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속에는 이제 약간의 속물성이 좀 없잖아 있는 느낌이 속뜻으로 있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라의 느낌의 is false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false는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기둥이다를 기둥이란 존재라고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기둥은 어떤 기준, 얘네들이 살고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근거 아니면 뭐 권력 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다 묶어서 해석해보면 현재 글을 쓰는 순간에도 지금 시인이 쓰고 있는 집 순간에도 이 여성들 중에 한 명은 아직도 기쁜 손가락을 찾고 있을까 뭐하는 뜨개질하는 근데 이게 기준인가요? 라는 그 존재를 위해 뜨개질하는 손가락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Perhaps why permanent face coyly bandy scandal of the Mrs. N and Professor D 이렇게 되죠. 아마도요. 아마도 누군가 찾고 있겠죠? 라는 뜻이겠죠. 뭔가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아니면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의 그 포를 위해서 뜨개질을 한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퍼먼트 영원한 얼굴이 밴디가 동사입니다. 코일리는 부사고요. 부끄러운, 수줍은 뭐 이런 뜻이잖아요. 내숭 떠는 이런 느낌으로 변치 않는 얼굴에 이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죠? 표정 관리를 하느냐고. 밴디, 다음에 목적어가 스캔들이라고 나오죠. 밴디는 여기서 동사의 뜻이니까 이야기를 퍼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이야기를 퍼뜨리다. 특히 나쁜 이야기, 나쁜 소문을 퍼뜨리다라는 동사를 쓸 때 밴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캔들이라고 나쁜 소문, 추문이라는 표현 쓰죠. 추한 소문. 그럼 뒤에까지 묶어서 해석해보면 N 여사와 N 부인과 D 교수의 추문을 아주 내숭 떨듯이 수줍게 퍼뜨리는 통화, 변치 않는 얼굴들이 앞에 ladies 대신에 이제 faces라고 표현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The Cambridge ladies do not care about Cambridge if sometimes in each box of the sky lavender and the corner with dog까지 볼게요. 이 캠브리지 여성은 마지막 한 번 더 나오네요. 주어로 do not care, 신경 쓰지 않는다. above Cambridge는 전치사구죠. 캠브리지 위에 뭐를 if야 목적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if는 뭐뭐인지 어떤지 whether의 느낌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if야의 주어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마지막 행일 것 같아요. sometimes부터 corner with가 또 부사구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캠브리지 여성들은 신경 쓰지 않는데요. 캠브리지 위에 때때로 여기도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in each box 상자 안에 어디에 상자냐면 sky lavender 하늘 라벤더는 라벤더 차로 마시기도 하고 꽃 명칭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꽃일 수도 있고요. 꽃 색깔일 수도 있어요. 라벤더 색깔이 약간 흐린 연한 보라색 중에 하나죠. 퍼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고 바이올릿 이것도 제비꽃이란 뜻이지만 약간 짙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50대 50의 비율의 조합인데요. 바이올렛은 파란색 계열이 좀 강한 느낌이고 라벤더는 50대 50이긴 한데 흐린 느낌이고 그 다음에 꽃 중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일락이라고 있죠. 라일락도 약간 라벤더하고 비슷한 색깔을 지칭할 때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라일락이란 꽃도 되고요. 다 보랏빛과 관련된 색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벤더빛의 하늘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코너리스, 코너에 리스가 붙은 단어예요. 모퉁이 구석이 없는 그래서 모서리가 없는 하늘상자라는 표현을 지금 다 형용하는 말이라서 묶어서 보면 캠브리지 위에 모서리가 없는 연보랏빛의 하늘상자 안에 이렇게 끊어서 해석한 겁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 뭐를? The moon rattles like a fragment and angry candy. 이렇게 돼 있죠. moon이 주어고 rattle이 동사일 것 같아요. 근데 뭐처럼? 화난 사탕의 조각처럼 달이 rattle을 덜그럭거리다, 덜컹거리다. 또는 rattlesnake 하면 방울뱀이거든요. 딸랑딸랑거리다. 덜컹거리다라고 그냥 표현해 본 겁니다. 직역하면 화난 사탕의 조각처럼 달이 덜컹거릴지 아닐지 신경 쓰지 않는다. 보통 캠브리지 여성들은 이렇게 추문들을 스캔들 같은 거 얘기하고 또 앞시에 보면 어떤 그 폴즈를 위해서 기쁘게 이렇게 뜨개질을 하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교양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러지 않는 캐릭터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들은 실제로 보면 연보랏빛의 그런 모서리가 없는 하늘상자라는 얘기는 하늘이 연보랏빛이 되려면 이제 어떤 저녁쯤 노을이 비치는 그쯤일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명상의 시간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밤 하늘에 그 명상하는 모습들이 정말 좋은지 아닌지 스스로 좀 사색도 해보고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는다의 느낌이고 여기서는 아마 달이 화난 사탕의 조각처럼 흔들거리다는 얘기는 우리가 꼭 생각해보아야 어떤 사람의 본질, 순수함, 어떤 예의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다의 느낌으로 표현한 것 같고, 이제 화난 사탕, 이 화나다라는 표현은 이제 약간 이 여성들이 조금 가볍다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탕을 먹을 때 아그작 씹으면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 좀 분노하는 느낌이랄까? 이 여성들이 겉보기에 표정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로 씹어먹는 사탕처럼, 화난 사탕의 그런 조각처럼 본질을 생각할 때, 사색을 할 때 깊은 생각을 갖지 않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가벼운 느낌의 여성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angry라는 형용사를 사탕에 집어넣어서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짧게 한번 주제문 가볼게요. Cummings' poems is both satirical and lyrical. 커밍스의 시는 이 두 형용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풍자적이고 서정적입니다. It satirize the hypocrisy and artificiality of peopl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는 풍자하고 있습니다. hypocrisy, 위선이란 단어예요. 위선과 artificiality, 피상성, 인위적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인간의 위선과 인위적인 특징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represented by the Cambridge ladies, 캠브리지 여성들에 의해 표현되는. 근데 이 여성들은 어떠냐? 실제 시 속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concerned with, 어디에? 그들의 이미지에만. 뭐보다? The image of the nature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네이처의 이미지보다. 네이처는 여기서 자연도 될 수 있겠지만 본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본질적인 이미지보다는 스스로의 그냥 겉보기의 이미지에만 슈퍼피셜 여기에 쓸 수 있겠죠. 겉보기의 이미지 아니면 seemingly 이런 단어들, 그것에만 신경 쓰는 여성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the poet managed to escape any form of the traditional response with the sonnet form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는 좀 탈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전통적인 대응의 어떤 형태로부터. 어디서? 이 소넷의 형태로부터. 소넷의 라임이 보통 보면요, ABAB 또는 ABBA 이런 식의 느낌의 라임인데, 사실 예전만큼 라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시로 가진 않겠습니다. ABCD, DCBA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라임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소넷이. The Cambridge Ladies, 이 시에서 화자는 뭘 묘사하고 있냐면 에크리모니 하면 뭔가 독설, 아주 신랄한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이 상위 클래스를 묘사하고 있는데, 어떠냐면 이들은 수도하면 가짜의, 허위의 이런 뜻이에요. 모조의, 자유로운 척하는 느낌. 근데 감정적으로 통제되어 있어요. 어디에?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의 거주자들. 그런 상위 계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요소로 이 시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풍자적인 시다라고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